안녕하세요. 세상 모둠 채널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알아볼 이야기는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특별한 음식 바로 스시입니다. 여러분은 스시를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단순한 한 끼. 식사를 넘어 깊은 역사와 철학을 품고 있는 스시의 매력적인 세계로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1. 날것 보존의 지혜. 스시의 아득한 시작. 지금 우리가 맛있게 즐기는 신선한 스시의 모습과는 달리 스시는 사실 아주 오래전 생선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냉장 시설이 없었던 먼 옛날 귀한 단백질원인 생선을 상하지 않게 오래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이때 등장한 지혜가 바로 발효입니다. 잡은 생선을 소금에 절이고 밥과 함께 켜켜이 쌓아 발효시키는 방식이 사용되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초기 형태의 스시를 나래짓이라고 부릅니다. 밥이 발효되면서 생선이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 시기에 나래짓이는 지금처럼 밥과 생선을 함께 먹는 것이 아니라 발효된 생선만 건져 먹고 발효에 사용된 밥은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쌀의 전분이 발효를 촉진하여 생선을 보존하는 데만 활용되었던 것이죠. 즉, 스시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 인류가 귀한 식재료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고안해낸 생존의 지혜이자 발효, 과학의 산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날 것 그대로는 쉽게 상했지만 발효라는 과정을 통해 오랫동안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게 되었으니 그 시대에는 정말 혁신적인 방법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만나는 신선하고 아름다운 스시 한 점 뒤에는 이렇게 아득한 옛날 생존을 위한 조상들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2. 천년의 변신. 스시. 시대를 타고 흐르다. 앞서 스시가 생선 보존을 위한 발효 음식 나래짓시에서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 나래짓시의 형태는 무려 10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일본의 다양한 지역과 시대를 거치며 조금씩 변하고 진화해 왔습니다. 스시는 결코 한순간에 완성된 음식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과 사람들의 필요에 맞춰 끊임없이 변신해 온 살아있는 역사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발효 기간이 매우 길어 생선만 먹고 밥은 버렸던 나래짓시에서 점차 발효 기간이 짧아지면서 밥과 생선을 함께 먹기 시작하는 형태로 변화했습니다. 이는 아마도 발효된 생선뿐만 아니라 밥 자체에서도 새로운 맛과 식감을 느끼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변화였을 것입니다. 특히 일본 각 지역의 특산물이나 지리적 환경에 따라 스시의 형태도 다양하게 발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륙 지방에서는 민물고기나 채소를 사용한 스시가 발달하기도 했고 해안가에서는 신선한 해산물을 활용하는 방식이 더욱 발전했겠죠. 각 지역의 특색이 스시라는 음식에 그대로 녹아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시대별로 다양한 모습으로 변모하던 스시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발효 과정이 간소화되고 식초를 사용해 밥에 새콤한 맛을 더함으로써 발효 시간을 단축시키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숙성보다는 신선함에 초점을 맞춘 스시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스시는 단순히 생선을 보존하는 수단에서 밥과 생선이 어우러진 음식으로 그리고 지역의 특색을 담은 다양한 형태로 끊임없이 변신해왔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 자체가 스시가 지닌 풍부한 역사와 적응력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에도 시대의 혁명. 에도마의 스시의 탄생. 스시의 1000년에 걸친 변신 여정 속에서 19세기 초 일본의 에도 지금의 도쿄에서 일어난 변화는 그야말로 혁명이었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스시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형태인 니기리즈시 즉 쥐스시의 원형인 에도마의 스시가 이때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에도 시대는 상업이 발달하고 도시 문화가 번성하면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빠르고 활기차게 변화하던 시기였습니다. 이전까지의 스시는 발효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준비 과정이 복잡하여 즉석에서 즐기기 어려운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도시 생활 속에서 사람들은 좀 더 빠르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원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춰 에도의 스시. 장인들은 긴 발효 과정 없이도 신선한 맛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식초를 섞은 밥 위에 신선한 생선이나 해산물을 얹어 손으로 쥐어내는 방식을 고안해냈습니다. 이때 사용된 생선은 주로 에도 앞바다 에도마에에서 잡히는 신선한 해산물이었기에 에도마의 스시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에도마의 스시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발효 대신 식초를 사용하여 밥의 산도를 조절함으로써 생선을 보존하고 맛을 더했습니다. 둘째, 주문과 동시에 즉석에서 만들어져 신선한 상태로 바로 제공되었습니다.
셋째, 한 입 크기로 지어내어 서서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바쁘게 살아가는 에도 사람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특징이었죠. 냉장 시설이 변변치 않았던 시절에 신선한 생선을 즉석에서 즐길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실로 놀라운 발전이었습니다. 에도마의 스시는 빠르게 에도 시민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포장마차 형태로 거리에 등장하여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즐기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에도 시대에 탄생한 에도마의 스시는 스시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랜 발효 과정이 필요했던 과거의 스시에서 벗어나 신선함과 즉석성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스시의 시대를 열었으며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스시의 기본 형태가 된 것입니다. 4. 생선과 밥. 그 이상의 정신. 스시의 철학. 우리가 맛있는 스시를 즐길 때 그것이 단순히 재료를 조합한 음식이 아님을 느끼게 됩니다. 스시에는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장인의 정신과 자연에 대한 겸손함,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는 예술적인 태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스시 철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재료 자체에 대한 깊은 존중입니다. 좋은 스시는 신선하고 품질 좋은 생선에서 시작됩니다. 장인은 매일 새벽 시장에서 최고의 재료를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가며 고릅니다. 생선의 종류와 계절에 따라 가장 맛있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 숙성 시간을 조절하고 섬세하게 손질하는 과정은 재료가 가진 본연의 맛을 최대한 살리려는 노력입니다. 인위적인 기교보다는 재료 자체의 힘을 믿고 따르는 태도가 스시 철학의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또한 스시에는 완벽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려는 미학이 담겨 있습니다. 밥의 온도와 식감, 새콤달콤한 맛의 조화,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는 생선의 부드러움과 풍미가 입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비로소 좋은 스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인은 밥을 쥐는 손의 압력, 생선을 자르는 칼의 각도와 두께까지 신경 쓰며 이 모든 요소들이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도록 섬세하게 조절합니다. 이는 수년간의 연습과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장인만의 감각이며 스시 한 점에 담긴 예술입니다. 스시는 장인의 고된 수련과 인내의 시간을 보여주는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밥을 짓는 법부터 생선을 다루는 기술까지 스시 장인이 되는 길은 매우 길고 어렵습니다. 반복되는 연습 속에서 기술을 익히고 재료를 이해하며 자신만의 스시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은 마치 구도자의 길과 같습니다. 장인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스시 한 점에는 그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최고를 향한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시는 장인과 손님 사이의 소통과 배려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카운터석에서 장인이 스시를 만드는 모습을 보며 대화를 나누고 바로 지은 따뜻한 밥과 차가운 생선의 조화를 느끼며 맛보는 경험은 스시를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장인은 손님의 속도와 취향을 살피며 그때그때 가장 맛있는 스시를 내어주고 손님은 그 정성을 느끼며 스시를 즐깁니다. 이 짧은 순간의 교감 속에서 스시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잇는 매개가 됩니다. 이처럼 스시에는 재료에 대한 존경심,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미학, 장인의 끈기 있는 노력, 그리고 사람에 대한 따뜻한 배려까지 생선과 밥 그 이상의 깊은 정신과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스시 한 점을 맛보실 때 이러한 이야기들을 떠올리신다면 더욱 풍성한 경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미식에서 예술로. 세계를 홀린 스시의 문화적 의미. 스시는 이제 일본을 넘어 전 세계인이 사랑하고 즐기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의 독특한 식문화로 여겨졌던 스시가 어떻게 이토록 빠르게 국경을 넘어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스시가 가진 몇 가지 특별한 매력과 문화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스시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 예술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스시 장인이 한 점 한 점 정성스럽게 만들어내는 스시는 그 모양과 색감만으로도 시각적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신선한 재료의 아름다움과 장인의 섬세한 손길이 어우러져 탄생하는 스시는 마치 작은 예술 작품과 같습니다. 이러한 예술적인 면모는 스시를 단순한 끼니, 해결수단이 아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미식의 세계로 끌어올렸습니다. 둘째, 스시는 일본의 정갈함과 자연 존중이라는 문화적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가공으로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스시의 특징은 일본의 자연주의적인 미학과 맞닿아 있습니다. 신선한 제철 해산물을 사용하여 그 계절의 맛을 즐기는 문화 역시 자연의 순환을 중시하는 일본의 정신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이 스시의 깊이를 더하고 사람들에게 이국적이면서도 건강한 이미지를 심어주었습니다. 1. 셋째, 스시는 장인 정신이라는 일본의 전통적인 가치를 대표합니다. 수십 년간 한 우물을 파며 최고의 기술을 연마하는 스시 장인의 모습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줍니다.
스시를 통해 전해지는 장인의 인내와 노력, 완벽을 향한 집념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스시의 가치를 더욱 높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스시는 단순한 일식 메뉴를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스시 레스토랑이 생겨나고 스시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스시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스시는 일본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경험이자 전 세계 어디에서든 일본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미식의 차원을 넘어 예술로, 그리고 일본을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스시. 그 한 점에는 천년의 역사와 깊은 철학뿐만 아니라 국경을 초월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특별한 문화적 힘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시의 깊은 역사와 철학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스시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흥미로우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세상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모둠이었습니다.